안녕하세요.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8개월 만에 이자가 40만원이 된 게 85만원으로 늘었답니다.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줄이고 여러가지 비용들을 급격히 줄여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2030들이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금융권들, 기득권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있고 파탄받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30들의 민심이 매우 흉흉합니다. 직장인들 2030들이 유튜브 등에서 당했다, 그리고 이용당했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 때 1억 2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끌 사태 때에는 4억 5억을 빌렸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그동안에 금리를 많이 낮춰서 저금리로 만든 뒤에 양적 완화를 하고, 이제 양적 완화된 상태에서 유동성이 넘친다며 돈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자산 가격,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격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시로 내모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알바를 해라, 투자를 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쩌자고 부자 열풍을 얘기하고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갔을까요? 최근에는 결혼정보회사도 안 좋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만나는 거죠. 이성들을 안 만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자기 자신, 개인 말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이제는 차근차근 이제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좀 냉정하게 지낼 궁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이미 시작했고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내년에는 IFRS 17, 그리고 솔벤시, 여러가지 이제 경제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금융권들이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고 기업들이 이제 자신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강달러 때문에, 그리고 한미금리 격차 때문에 외화 유출은 시작됐죠. 벌써 지난 1년 사이에 10% 이상이 날라갔습니다. 외환보유고가요. 그런데도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DSR이 50% 이상인 가구가 이제 벌써 120만 명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시중금리가 8% 이상이었을 때 DSR 50% 이상인 가구가 120만 명에 이른다.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이자를, 대출금을 감당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수위가 훨씬 더 엄청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뉴스를 보면 그런 일반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28세 직장인이 1억 6천만원 전세 대출 받아서 2억 8천짜리 집을 샀답니다. 집을 얻었답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5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지난달부터 이자가 71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매월 20만원 이상의 돈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 때문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다? 식비.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되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지인들에게 밥을 사는 그런 일도 이제 사라진 거죠. 얇은 지갑 때문에 취미생활도 이제 사치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연극 관람, 지인들한테 주는 선물, 이런 것들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각종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이들이 더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40만원이 된 게 이제 70만원, 80만원 되고 이제 이자 부담만으로 40만원, 50만원 늘어나고 있으니까 집을 사지 않은 이들 중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뭐 심한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샀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더. 뭐 2억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한때는 이자가 뭐 3%밖에 안 돼가지고 뭐 월 한 50만원 내던 게 뭐 이제는 6%가 되니까 그냥 이자가 그냥 100만원으로 뛰는 거죠. 100만원으로. 근데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 정도 부담을 감당한다. 어쩌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억에서 5억을 빌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4억을 빌렸다. 6% 이자를 낸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월 이자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이것 또한 지금 200만원으로 그친다라고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지만 더 문제는 뭐냐? 내년이 돼서 금리가 10%가 되면 이자는 350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50만원이 되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될 겁니다. 이미 시중금리가 3%이던 게 6%가 되면서 생활비를 대폭 줄인 이들이 많습니다. 대형마트를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줄이고요. 자녀 학업비 줄일 고민도 하고 뭐 보호할 생각도 하고 이래저래 많이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영끌족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전히 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을 3.75% 정도까지로 보고 있답니다. 근데 희망사항이고 바람인 거지. 실제로 그럴 리 있다 없다? 그럴 리 없다. 왜냐? 뭐 현재 3.25인데 최종금리를 3.75로 보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여지는 0.5%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벌써 12월 14일에 0.5%를 올립니다. 12월 14일날 0.5% 인상. 그러면 뭡니까? 4.5%. 내년 1월과 2월 또 각각 0.5%씩 올린다. 그러면 2023년 1분기만 해도 5.5%가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이 3.5에서 그친다, 3.75에서 그친다. 한미금리 격차가 1.75% 이상 벌어지면 한국 경제 그냥 망하라고 한국은행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주를 부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0월달 코픽스가 이미 3.98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과연 3.75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시중금리가 7, 8%가 아니라 10%를 넘길 수 있음이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남의 돈을 쓰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 1997년 IMF 때 시중금리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1억을 빌려도 2억을 빌려도 다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함부로 빚을 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그나마 없어 보여도 한심해 보여도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